금쪽 상담소를 상큼 발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요? 좀 약간 성의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시작해보겠다고 했잖아요. 문을 열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만 좀 해라! 너무 아쉬워. 상큼 발랄했어요. 네. 하나 더 추가됐었는데. 좋네요. 너무 좋아요. 자, 이번 고객님은 말이죠. 연예계 대표 엄친딸입니다. 네. 공부면 공부, 노래면 노래, 댄스면 댄스.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요거 하나로 오 박사님의 마음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이현 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하펠트입니다. 반갑습니다. Vamos a la luna. 언젠가 편해질 거야. 오랜만에 새로 사는 신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금쪽상담소 웰컴티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쑥꽃차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금쪽 상담소에 우리 하펠티가 찾아오셨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 네, 너무 포근하고 되게 따뜻하네요. 스튜디오가 너무 따뜻해서. 그래요? 오늘 에어컨 틀어놨는데. 근데 나래 씨가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하펠트님 소개하면서 이걸로 요거 사람 마음을 약간 들었다 놨다 한다 하셨는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타로를 조금 볼 줄 알아가지고. 잘 네. 본다고 이쪽에 취미 생활을 아, 하고 있어요. 진짜요? 우리 그러면 오늘 오 박사님 한번 타로 제가 봐드려도 괜찮은. 네.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님이 타로점을 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세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 구체적인 질문. 질문이. 네. 뭐,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일적인 거, 직업적인 거나 아니면 뭐 연애. 건강 아니면 그러면 건강 그래, 중요하죠. 건강. 건강. 그래. 네, 건강에 대한. 큰일 한번 겪으셨으니까. 네, 건강. 네,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금쪽 상담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네. 건강. 손놀림이 능숙하시네. 그러니까요. 많이 하셨네. 하펠트 씨. 3장 정도만. 네, 세 장을 뽑는 네네. 거예요. 그다음에 신중하게. 이거랑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오. 이러면 안 되는데? 떨리죠? 네, 떨린다. 저희도 오 박사님한테 상담받을 때 이런 기분이에요. 예, 떨려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현재거든요. 현재는 네. 되게 건강관리에 유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은 뭐 좀 비타민 같은 거를 잘 챙겨 드신다든지 네, 뭔가 네. 좀 비타민 뭐 챙겨 먹죠. 네네.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네. 이 상황이 된 과거가 사실은 별로 건강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오셨나 네, 맞아요. 봐요. 네. 네네. 그냥 그렇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네. 네네, 맞아요. 네. 그쪽에서 맞아.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네, 맞습니다. 어색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쪽에서 늘 가는 오, 반응이잖아요. 맞아. 오. 너무 풍요롭고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좀 이렇게 즐기면서 지내오시다 보니까 현재가 이런 상태가 된 건데 네. 가까운 미래에 조금 또 유의하셔야 될 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지금 나오고. 이제 때가 됐어요. 선 좀 하셔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의 건강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다. 그럼요. 대한민국 천만, 걸렸어요. 5천만 인구에.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핫펠트 네. 우리 예은 씨가 어렵게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상담 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는데 이제 저는 조금 제가 힘들었던 게 이제 저의 아버지가 지금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게 벌써 한 5년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아예 제 인생에서 완전히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주변에서나 혹은 뭐 가족들 이렇게 저한테 좀 용서해라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용서라는 게 좀 세상에 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를 낳아준 아버지인데 네.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는 그 고민을 듣기만 해도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본인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마음속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이 그러니까 제 인생의 첫 기억이 엄마가 엄청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우시는데 이제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이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랑 바람을 피워서 그 집사님의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 이제 아빠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6살 때였는데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혼을 엄마랑 아빠랑 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 이렇게 사는 거는 엄마한테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 라고 해서 이혼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아버지를 안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이제 아빠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 얘기해 그냥 다 얘기해. 편안하게 네. 얘기하시면 되고. 제가 앨범을 내면 이제 땡스트를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이제 아버지를 쓴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엄마, 언니, 동생 뭐 이렇게 고마워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거에 되게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JYP 앞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부모를 뭐 무시하는 뭐 나쁜 이걸로 무슨 누가 기자회견을 받아주는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저주를 해가지고 저도 막 욕을 하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을 정도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냈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예은아 근데 너가 왜 그렇게까지 너네 아빠를 미워하냐. 그래서 엄마 근데 당연한 거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10년이 더 지났는데 너도 이제 용서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들 용서해주자, 좋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자,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면 결국 복이 너한테로 올 거야, 이런 말들을 잘 사용을 해요. 근데 용서라는 단어,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상대가 나의 인생에 굉장히 치명타를 줬을 때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든요. 그런 만큼 용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은 씨는 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지금 갈등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은 씨 마음 안에서 됐어요, 이제 끝, 내 인생에서 뭐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굳혔다면 아마 이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지금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편치 않고 괴롭고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왜 이 고민을 할까? 이제 언니랑 동생이 있어요. 제가 언니랑 남동생이 있는데 언니랑 동생은 조금 그런 아빠가 많이 그리웠나 봐요. 아빠의 존재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좀 아버지의 존재 같은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를 자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드라마를 찍게 됐는데 그 드라마의 역할이 이제 충청도 소녀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같이 아빠 살던 곳에 가보자라고 해서 아버지랑 같이 충청도에 가게 됐어요. 저랑 둘이서. 그래서 그런 게 제 인생의 첫 경험이었고 뭔가 아버지랑 어디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러면서 막 설명을 뭐 여기가 아빠 자랐던 곳이고 여기가 뭐 이랬던 곳이고 하는데 또 본인의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서자로 자라셨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라셨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약간은 이해하게 되셨군요. 용서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저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됐겠구나라고 용서 이해를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기 사건이 터졌고 인기 걸그룹 원더걸스의 예은 씨가 아버지와 함께 이 사기죄로 피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목사 박 씨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인데 가수인 딸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게 신도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 뭔가 그러니까 평생 저는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으니까 되게 그 잠깐의 시간 되게 뭐 나도 아빠가 있구나 정도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사인 CD도 줬고 뭐 같이 찍은 사진도 받고 이러니까 저 친구도 분명 어떻게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고소를 당하게 돼서 물론 뭐 무혐의로 끝나고 뭐 이렇게 제가 법원에 가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저한테 이제 1억 5천을 그 영치금? 보석? 영치금? 생활하는데?
보석금은 나와서 맞아, 보석금인 것 같아요. 보석금으로 좀 해줄 수 있냐라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제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편지였고, 와, 이렇게 내가 편지를 받아보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들었던 게 진짜 글씨를 너무 못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원래 좋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나쁜 기억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되게 짧은 순간들이 아빠랑 제가 아빠를 용서하고 나서 보냈던 되게 짧은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그냥 사람은 다 이렇게 뭐 용서하고 뭐 다 참고 다 사람 비슷해 안고 가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제 엄마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화가 나요. 화나시죠? 왜 화가 난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화가 날까요? 제 엄마 때문에 용서를 했었으니까.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불쑥 화가 나요. 난 엄마가 아니었으면 용서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엄마가 그런 말을 해서. 어머니는 왜 용서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어쨌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너네들 셋을 낳았는데 저 사람을 만난 것까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엄마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약간 생각을 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따지면은 아빠가 없으면 내가 안 태어난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저한테는 뭔가 제 평생에 한 번 뭔가 돌아가서 하나를 고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던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 저를 너무 말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어머니는 맞아요. 어머니가 살기 위해 아마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용서를 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좀 치유된대요. 또 2번째는요. 되게 나한테 치명타를 준 이 상대방이 어떨 땐 두렵죠. 용서를 하면 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보다 내가 우위를 점하고 선점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좀 나를 보호하는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용서를 택하게 되고요. 또 3번째는 너무 깊은 좌절과 우울과 불안감,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면 다양한 질병들이 걸려요. 그래서 뭐 아주 가볍게는 뭐 두통부터 소화불량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하게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막 지끈지끈 아프다든가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버거운 감정들을 어쨌든 좀 본인이 다루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해같이 마음이 넓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은 씨도 그 경제 뭐 사범 사기가 된 거는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은 씨는 마음속에 어떤 영향, 어떤 치명타를 입었는지 한번 그걸 들어봅시다. 이제 언니도 많이 힘들어했고 동생도 또 약간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좀 가족들 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좀 사실은 근데 저 때문에 힘든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가족들이 자라면서. 예를 들면 누가 제 욕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싸운 적도 있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가족들도 가족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 언니고 뭐 제 동생이고 제 엄마고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족들도 가족들 문제가 된 거잖아요. 뭐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기사가 되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엄마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건데 저는 좀 이게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진짜 차라리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좀 더 우리 가족이 모르겠어요. 덜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했던 것 같고 좀 저는 제 스스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걸 몰랐냐? 왜 내가 이거를 더 진작에 이렇게 캐치를 하고 더 단호하게 가족들을 끊어내고 하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분명히 좀 이상했는데 저 사람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자책을 하셨군요. 네. 이 상황의 잘못은 예은 씨가 한 게 아닌데도 네. 자책을 하게 되셨네요. 네. 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뭐 이런 생각. 네. 너무 하루 종일 우는 것 같아, 저. 또 그래. 아니 우는 것도 너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네. 조금만 네. 좀 수정 조금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I almost like the way you fooled me to make me feel like this would last forever. But twice a night I'd wake up sweating to sleep without you here would do me better. 정말 사기 사건 그 일은 예은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은 씨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예은 씨의 컨트롤, 통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함을 잘 파악하고 잘 알고 계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억울함 때문에 본인을 다치게 해요. 본인한테 해롭게 해요. 뭔가 내 안에서 처리를 다 못한 감정들이 신체 증상으로 많이 표현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뇌 안에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래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혹시 내가 뭔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흔하죠. 어떻게 우리 예은 씨는 좀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괜찮으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초반에는 많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두통도 많이 있었고. 네. 저는 좀 약간 그냥 막 좀 미친 사람처럼 막 진짜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픈데. 네. 그래서 막 못 느끼신 거예요? 표현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많았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힘들어야 돼? 약간 이러면서 그냥 그냥 막 그냥 좀 내가 어떻게 돼도 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막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자신에 대한 그런 학대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막 뭐 계속 뭐 술도 먹고 안 피던 담배도 막 피고 막 약간 좀
삶에 의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좀 다 타고 좀 재만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되게 이제 자식 입장에서 부모한테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했다고 느껴지면 사람을 좀 믿기가 어렵고 인간관계를 좀 맺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우자감, 연인,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죠.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 엄청 가까운 관계가 되잖아요. 이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연애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도 좀 제 문제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 사람의 장점이 좋아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저 약간 그 부분을 엄청 케어.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하세요? 테스트도 해요.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 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사람도 있어요? 많이들 걸리죠. 제가 좀 촉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상황에 있는데 이러면은 막 전화를 막 100통을 해요. 받을 때까지. 100통이요? 네,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지금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난 거죠. 왜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보이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미팅일 수도 있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정말 약간 직격탄으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네. 예은 씨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면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상대가 진짜 똥차였어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땐 더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헤어지면 저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생 때 처음 한 연애였어요. 처음 한 연애였는데 맥도날드에 갔다가 제가 막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꺼내서 마시고 이렇게 꾸민 다음에 자, 선물이야 이러고 손에다 쥐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이러면서 쓰레기통에 팍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헤어졌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딱 걔가 버렸을 때 저는 얘 사랑이 식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아빠가 바람을 피고 했던 게 엄마를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 엄마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서 바람을 핀 거 아닐까? 엄마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했으면 그런 행동을 못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맥도날드 남자친구도 사실 정말 막 잘생긴 친구도 아니었고 막 근데 저 좋다고 좀 따라다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내가 만나도 내가 상처를 안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은 씨. 이게 최악의 연애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걸 회전문 연애라고 해요. 회전문. 이 회전문 연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중요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됐던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지 못하면 연애라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작동돼서 그대로 행동화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피티션 컴펄션이라고 하는데 강박적 순환이라고 해요.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 내지는 구멍의 의함이거든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그 패턴으로 계속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은 씨가 내가 어릴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게 나한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계속 누군가가 예은 씨를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막 거의 막 꼭 갖고 들어오고 막 매일 막 매달려 연락하고 막 너 없으면 난 죽어. 이런 거에 폭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똥차인지 배차인지 그건 상관없이 나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하고 사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이런 거에 중간 과정 없이
연애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면을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싹 보이려고 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단서만 보여도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딱 단절하게 되는 맞아요. 이러한 연애들을 계속 해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회전문 해야 되죠? 연애. 회전문. 네. 이게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연애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한테 부모는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네, 중요한 대상인데요.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는 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은 씨는 멀어지고 내 인생에서 나의 어떤 경계 영역에서 밖으로 아버지를 내보내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네, 생각해 저는 볼 수 그렇게 있거든요. 생각하는 네네. 그렇다면 그 방법 말고 예은 씨의 삶을 지탱한 또 어떤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들이 혹시 또 있습니까? 그냥 저는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시기에 그냥 제가 처음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했던 시기가 정말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 사이가 아주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흔한 그런 거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헤드폰 끼고 음악 듣고 막 싸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음악을 접하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치유였던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 네. 펼쳐서 감춰놓았던 상자를 열어서 6살 동생이 태어나던 때와 겹쳐서 저는 미웠던 아저씨 그리고 연우가 멀게만 느껴졌던 꿈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이랬었구나 되게 많이 과거로 들어가고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정말 많이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너무 울고 있지만. 참 잘하셨습니다. 네. 힘든 감정을 이렇게 꾹꾹 누른다고 해서 해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힘든 감정을 꺼낸다고 해서 또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으시죠? 지금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너무 빨리 그 마음을 내보내려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해도 예은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마음 안에 있으면 미워해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미운 마음을 충분히 마음 안에서 갖고 있으면서 느껴보고 생각해봐야 그 마음도 음식물 소화할 수 있듯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가 됐든 빨리 내보내려고 하거나 빨리 그것을 삭히려고 하면 예은 씨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선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맞아요. 우리 친아버지 맞습니다만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또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를 정말 더 미워하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도 미운 마음이 있지만 이 미운 마음보다 더 많이 미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긋고 선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은현 박사 지금 왜 저래? 뭐 사람 미워하라, 특히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버거운 마음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은 예은 씨가 준비하는 거라는 거. 주변의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그러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네. 그 말씀을 혹시나 잊으실까봐 제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멋있는데요? 고민 엄청 한다니까요. 오, 이거 진짜 멋있다. 네. 오은영 선생님. 네. 밑에 뭐라고? 노바디 번 예은. 네. 너무 좋은 말인데요. 이거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네, 우주의 유일한 사람. 예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존재는 유일합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리 뻗고서 꼼짝 잡니 자, 이번 고객님은 말이죠. 남자분이신데 특이하게도 아내분께서 여보, 당신은 꼭 오 박사님한테 상담 좀 받아야 된다. 이래서 등 떠밀어서 나오신 분입니다. 네. 사실 제 아내분이 추천을 하셨지만 이분이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이분의 이름을 딴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를 썼습니다. 썼어요. 그럼요. 어떤 글씨체인지 한번 볼까요? 요거. 기억나시죠? 아니 이거 너무 유명한 글씨. 그거요. 3대 필체 아니겠습니까? 어머머머. 왕이지체, 예. 추사 김정희체, 그리고 이분. 이체. 이분체. 예. 예. 이거 안 쓴 사람 없어요. 암요. 예. 과연 오늘의 고객님은 누구실지 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네, 저를 가수 이무송 씨나 스타일리스트 정윤기 씨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슷해. 윤경이랑 닮았다. 저는 광생강 만화 그리고 있는 박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한 거 처음이에요. 어머. 제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분이 그림 그리시는 거 제가 이야. 실제로 보다니. 야, 광수 생각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우와. 저 그림 갖고 싶다. 어떤 걸 그려주시려나? 그 유명한 캐릭터를 그려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수 생각 말이죠. 이거 연재 2주 만에 대박이 나서 국민 만화의 등급 97년입니다. 매달 연재료만 500만 원, 단행본 누적 판매 300만 권. 인쇄 97년도입니다. 30억!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객님이 쇼핑백을 두고 오셨어요. 저게 뭐예요? 저거 선물로 갖고 왔는데 선물이요? 깜빡하고 놓고 왔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어머. 어머. 뭐지? 광수 생각 초판? 초판? 그림 선물을 주고 네.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나. 어머, 귀여워. 어머 입 큰 거 봐. 어머. 이거 저예요? 저는 거의 사진인데요? 어머, 야. 어머, 또 두 번째 증명 사진 나왔네요. 오빠 너무 똑같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게 머리끝 보면 고데기 심하게 하셨다. 그때 고데기 심하게 하셨다.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그림 그릴 때 제 와이프가 오은영 박사님 팬이라서 네. 좀 더 예쁘게 그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네. 캐리커처는 원래 좀 그럼요. 재미나게 그려야 돼서 저거 어떡해. 너무 귀엽다. 자, 저희 금쪽 삼락소 웰컴티인데요. 광수 생각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우리 박광수 고객님을 위해서 두뇌 활성화에 좋은 생강차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생강. 아이 부끄럽네요. 예. 예. 진하게 좀 무려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감기 약간 걸려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사실 그 정말 광수 생각으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 때야 뭐 당연히 너무 좋아했죠. 근데 많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는데 지금 정작 본인의 고민을 해결을 못 하셔서 아내분이 등 떠밀어서 지금 상담을 받으러 나오셨는데 고민은 무엇입니까? 제가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을 입 밖으로 자꾸 꺼내요. 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지적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하. 네. 지적질을 좀 하면서 제 마음과 다르게 좀 상처를 입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으니까 그걸 오늘 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저를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뭐 저랑 친한 후배가 저보다 좀 뚱뚱해요. 많이 뚱뚱한데 저는 이제 건강이 염려돼서 좀 살 좀 빼고 뭐 이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너 5년 안에 뒤를 왜 자꾸 저 얘기하죠. 하필 예를 들어 5년 안에 너 이 상태면 5년 안에 당뇨하고 고혈압 온다라고. 그 거의 저주 아니에요?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독설인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광수 선생님은 어쨌든 그때 이렇게 쓴소리나 지적질을 할 당시는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는 잘 안 되세요? 그 순간은? 들긴 들어요. 네.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요. 또 한 번은 후배가 개업식을 강남에서 했는데 되게 유명하신 국회의원분이 오셨더라고요. 우연찮게 같이 합석하게 됐는데 제가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은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자기가 초대장을 보내긴 했는데 일면식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올 줄 몰랐구나. 원래 의원님은 일면식이 없어도 이런 데 다니시냐고. 이럴 시간에 본인 지역구에 어려운 사람들 살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더니 몇 전에요? 네. 주변이 아주 막 살얼음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또 막 국회의원 배지 달라고 계속 쫄라갖고 그것도 받아냈어요. 달라고요? 국회의원 그런 분은 사실 뭐 가까운 사람은 아니죠. 근데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쓴소리나 지적은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주 만날수록. 혹시 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쓴소리나 지적을 하게 되세요? 대상이 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처음 보는 분들한테도 네. 그냥 보자마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는 친구하고 같이 뭐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지인 여자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 분이 되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어류처럼 생기셨더라고요. 물고기요? 네네. 어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붕어 닮으셨다고 되게 예쁜 금붕어 닮으셨다고 그랬더니 약간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좀 눈이 크셨구나. 예쁘신데 뭔가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거지. 근데 그 옆에 되게 덩치 좋으신 여자분이 자기는 뭐 같냐고 계속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참아야 되는데 네, 그때 참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코뿔소 닮았다고 그랬어요. 코뿔소요? 네. 자기는 코가 낮은데 왜 자기가 코뿔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뿔소는 코가 그게 코가 아니라고. 그건 뿔이라고. 네. 그런 얘기까지 하는. 저 그럼 우리도 한번 해줘요. 아니, 저는 뭐 닮았어요? 꼭 저희 왜 아니, 진짜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러고 나서 얘기하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뭐 어떠세요? 근데 난 못 뻔하지 돼지지 뭐. 아니. 아니래.
아메바 같으세요. 야, 저 단세포 동물은 진짜 오랜만에 처음 들어보네요. 아메바. 근데 아메바는 얼굴도 거의 없고. 그냥 왠지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저는 뭘 닮았나요? 불현듯 떠오르는 건 척키. 척키요? 척키 느낌이 좀. 귀신 들린 인형. 예.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오박사님. 네. 네. 상처 안 받으세요? 아유, 박사님 단단하신 분이에요.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라. 박사님은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러면 더 궁금해요. 더 궁금하지. 그러니까 뭐 어른지 파충류인지 이렇게 크게 묻잖아. 카테고리 먼저. 카테고리. 무생물 쪽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하다. 무슨 네.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무생물이면 사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저 상담해 주실 거. 아, 그런 거에 전혀 영향받는 분 없어요. 무생물 무생물 뭐. 뭔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진짜. 네. 찐빵. 찐빵? 홍천 쪽이에요? 아니면 아는 쪽. 아는 쪽이에요? 어디 쪽? 아는 쪽. 아는 쪽이 진짜 좋아요. 야, 아는 쪽이 그래도 명물인데. 명물인데. 속이 꽉 차 있잖아요. 네, 속이 꽉 차 있어요. 네. 제가 아주 그냥. 아, 근데 실제로 진짜 못 참으시네요. 아니 그게 뭐 포장해줄 법도 한데. 아니요, 근데 저는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창의적이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눈에 그러다 보니까 박사님 찐빵. 재밌다. 아는 씨. 예. 아는 죄송합니다. 그 머리에서 떠오르면 네. 그냥 떠오르는 걸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게 저의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고객님처럼 굳이 안 참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첫째,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한 수 가르쳐줄게.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제 이거는 좀 본인의 이제 우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네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세주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되게 아끼는데 너 이거 고쳐야지만 네가 더 잘 살 수 있어. 더 나은 너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그러한 면에서 좀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시집살이를 아주 고되게 경험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오히려 이해할 법한데 본인이 굉장히 이제 본인의 며느리한테 더 심하게 내가 나 며느리였을 때는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답습해서 그래서 지적, 쓴소리, 지적질 뭐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광수 선생님은 어떠세요? 여기 해당되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마지막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적을 많이 받으셨구나. 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나머지 공부반이었거든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 반 이름이 하면 된다 반이었어요. 하면 된다. 직설적이고 좋네요. 네. 그래서 각 반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을 모아서 한 반에 모아놓고 더 학습을 시키고 이제 하교를 시키는 거였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에 약간 내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제도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후에는 내가 왜 그걸 하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가 자라는 동안에 넌 이거 하면 안 돼. 넌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를 계속 가리키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듣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거를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약간 반발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니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테야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어쨌든 문제가 좀 깊은 것 같아요. 깊은 네, 정도까지.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수하시는 게 아니고 복수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찐빵 때문에 갑자기 얼굴 색이 확 변하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이 프로를 좀 보긴 했는데 깊다라고 하시는 건 처음 들어요. 네, 근데 좀 깊은데 왜 깊으냐면 네. 아까 제가 지적이나 쓴소리를 하는 일반적인 이유 3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3가지에 해당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 광수 선생님은 후회를 하시잖아요. 후회. 아, 그러네. 근데 이제 되게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분이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너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또는 야, 나 때는 진짜 더 힘들었어.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얘기를 해주고 후회를 안 후회는 한다. 별로 안 하죠. 네. 근데 우리 광수 선생님은 후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집에 가셔서 왜 보통 이제 밤에 씻으면서 샤워하면서 내가 왜 아까 그 얘기를 했지? 막 이렇게 곱씹으면서 후회도 하거든요. 네, 저 좀 후회를 하세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저랑 친한 친구 재수 씨인데 그 집에 자주 놀러 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심지어 제 친구의 그 재수 씨는 음식을 아주 잘하세요. 한 10가지 음식을 해서 주시면은 한 8가지가 맛있어요. 와, 다 요리 너무 좋죠. 근데 다 맛있게 먹고 배부른 다음에 이 2개는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먹지 말라고 막 다시 오지 말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아니 10개 중에 8개가 맛있으면 굉장히 진짜 맛집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2개 맛없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집에 가서는 와이프한테 혼나고 또 씻으면서 반성하고 잘 때도 반성하고 다음날 또 나와서 또 다른 누군가한테 또 그런 말을 하고 아, 이 얘기는 하지 말걸. 아, 요 얘기는 내가 조금 더 순화시켜도 해서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곱씹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쓴소리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네. 광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받아들일 때 마음이 좀 아파할 것 같아요. 네. 마음 아파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거나 사람을 잃게 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일인데 이제 제가 사회인 야구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야구에는 좀 진심인 편이라 네. 쓴소리를 특히 야구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인 야구단에서요? 네.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뭐라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날따라 실수가 잦아서 경기를 지게 되면은 저희가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대부분 그 국밥집을 가요. 그러면 뭐 형돈 씨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으면 아, 오늘 형돈이가 경기를 말아먹어서 우리가 국밥집을 만나 보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네, 다 듣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후배분이나 다른 분들은 반응이 어때요? 웃어요, 그냥 같이? 앞에서는 웃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러는데 제가 본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한동안 야구팀을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선생님만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생각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이제 국밥 먹는 그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야구팀에 잘 안 나와요. 한 뭐 6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러는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사람을 편애하면은 실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먼저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는 사람 그리고 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먼저 넣어줘야지 왜 뭐 6개월에 한 번 와서 잠깐 오는 사람을 넣어주냐. 이런 얘기를 그 친구한테도 했고 네가 가서 나중에 뛰겠다고 얘기를 해라. 선발은 먼저 열심히 하는 애들을 뛰게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본인을 괴롭혔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를 다른 제 후배한테 얘기했는데 그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그 친구가 울면서 형 때문에 야구팀을 당분간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마음이? 저는 다른 얘기들은 제가 다 사과를 했는데
그건 제가 할 만한 얘기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전지훈련도 가거든요. 뭐 제주도 같은 데로 가면은 가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 정도 돈만 받고 가요. 그러면 내내 야구팀은 안 나오다가 그때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TV 중계할 때만 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야구장에서 할 때만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중에는 뻔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친구들도 당연히 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광수 선생님은 공정이라는 거에 딱 걸리네요. 뭔가 공정하지 않을 때, 네네네. 정의롭지 않은 거에 굉장히 딱 걸리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후배가 고를 때만 나와요. 그래도 나오면 야 얼굴 좀 자주 보자. 자주 보면 좋겠다. 언제든 여유 있을 때 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나온 친구한테 야 우리 얼굴 좀 자주 보고 자주 봐야 정이 들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좀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다 좋게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안 바뀔 텐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악역을 안 좋은 거인 줄 알면서도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한 2, 3개월은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뭘 했었는데 그 열정을 바치셨는데. 그리고 제가 팀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얽매여서 그동안 팀을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막 되게 복잡해요. 네. 진짜 청춘을 바친 팀이니까. 그런데 아마 사회인 야구단에서 광수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의도는 이런 의도일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회인 야구단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즐겁게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그날 굉장히 즐겁고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마치 주 직업적 활동을 하듯이 엄청 긴장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고 네가 이것을 하기 위해 트레이닝을 하고 이러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직업을 하나 갖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줘? 나 여기 즐거우려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 광수 선생님은 이건 unfair해.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거죠. 공정, 부조리, 뭔가 이런 거에 딱 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런 보니까. 거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하면서 그래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특성을요. 수동 공격적인 특성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동 공격? 네, 수동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패시브 어그레시브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1인 시위도 하고 왜 막 사람들을 모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적극적 표현을 하는 거라면 광수 선생님은 그거를 상당히 수동적 형태로 부당한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거를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딱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수동 공격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우리 광수 선생님은 왜 이렇게 부당함, 부조리, 공정하지 않은 거에 이렇게 몰두하시게 됐을까? 어릴 때 좀 혹시 추측하는 건데 네. 저희 집은 되게 유복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땐 그거 다 쓰잖아요. 가정 그렇죠. 환경 조사서. 가정 실태 조사. 네. 그런 걸 자간이 월세, 왜 쓰는지 아빠 차가 모르겠어요. 뭔지. 아빠 직업 뭐 이런 거 다 썼었어. 네. 그걸 쓰다 보면 당연히 학생의 환경을 알게 되고 그러면 못 사는 아이도 잘 사는 아이도 다 똑같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본인 집 TV 사는 거를 저희 부모님한테 와서 돈을 받아가시기도 한 거를 제가 어렸을 때도 봤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학기 초에 뭐 무슨 일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금방 안 찾아가시면은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제 뭐 천지를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을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네.
선생님은 나쁜 사람, 그냥 뭐 돈만 하는 사람, 뭐 우리 집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걸 되게 좀 제가 아주 뿌리 깊게 제 만화에도 많이 그렸었고. 이제 조금 많은 부분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을 조금 좋게 변하는 쪽에 일을 하고 싶어. 이러면서 사실 광수 생각을 그리시게 된 저는 아주 그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고 봐요. 그것이 뭔가 변화, 좋은 쪽의 변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네,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만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를 가리켜서 바꾸려는 것보다는 이런 세상이면 되게 좋겠어라는 그런 만화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받아들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깨달음도 있고 울림도 있는 거죠. 되게 좋게는 제 만화를 보고선 뭐 힘으로 되게 안 좋은 생각을 했는데 계속 살기로 했다 그런 걸 편지를 받고는 아 내가 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많이 했죠. 네. 아쉽진 않으세요? 아쉽죠. 네. 야구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것. 이제 뭐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광생각도. 선생님의 내면 안에 좀 무력감과 약간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뿌리는 좀 어린 시절부터 왜 경험했던 사회 부조리, 부당함 이런 거로부터 생겼던 분노, 화 이런 마음이 약간 해결이 안 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광수 생각이든 이런 책이든 선생님의 연재를 통해서 조금 더 세상을 바꾸는 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 정신과에서는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써서 나의 어려움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것을 승화라는 과정을 통해 좀 더 다른 사람 내지는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쭉 뵙고 느낀 거는 무력감과 이걸로 인한 약간의 좌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전과 다르게 좀 무기력해지고 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예. 그 혼자서는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좀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어떻게 안 할 수 있죠? 저도 되게 네. 좋은 건강한 노인이 되고 싶거든요. 네. 몸도 마음도. 그래서 네. 후배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멋진 친구, 멋진 선배가 되고 싶은데 부합되지 못하니까. 근데 저는요 좀 알 것 같아요. 100이라면 한 채가 70 정도 우리 광수 선생님이 이해가 됐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통해서 수행이 거듭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그 다음번에는 비슷한 상황에서는 약간 바꿔나가거든요. 근데 여러 번의 반복 수행을 해도 안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유를 못 알아차리거나 또는 모르거나 찾지 못하는 거지 이유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수 선생님한테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 게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있을 때 그 유족분들과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차를 몰고 대구를 갔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 차를 세우고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데 지하 1층은 그냥 아케이트예요.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다시 지상 1층으로 올라왔어요. 거기가 맞는지. 근데 대구역이 맞더라고요. 지하 2층 내려가는 이제 계단부터 그림으로 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벽면이 원래 하얀 벽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사람들이 이제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뭐 광수야 잘 가렴, 뭐 그곳은 행복하렴, 뭐 이런 글씨들을 빼곡히 써놓은 거예요. 어느 벽면에 어느 여자분이 남자친구한테 온 핸드폰 문자를 사진 찍어서 영정사진 대신에 그리고선 사연을 거기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30분 정도 울고선 제 인생이 그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남자분이 서울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내려오셔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 대구 도착했어. 이제 지금 지하철 타니까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자기를 만날 수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내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오늘이 아니어도 나는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루다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불시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내 감정들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표현하는 거를 최대한 알 수 있게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거라는 말도.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를 한 9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서도 늘 안아드리고 아프시기 전에도 안아드리고 뽀뽀해드리고 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아버지한테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 해에 목표로 정할 만큼. 엄마가 아프시니까 아버지는 우울증이 오셔갖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태우시면은 며칠을 두고두고 보다가 아버지 뒤에 가서 안아드리려고 손을 한쪽을 어깨로 넣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거죠. 저도 놀래갖고 물러섰는데 아버지가 제가 뭘 하려는지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손을 조금 더 깊게 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아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아주 많아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그 개인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후회 감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그때 이렇게 해드릴 걸, 뭐 음식을 먹어도 이거 좋아하셨는데 그때 한 끼 더 사드릴 걸,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드니까 이 후회 감정 또한 우리 광수 선생님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쓴소리나 지적을 하시고 나셔도 이렇게 후회의 마음이 딱 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한테는 애썼다 그동안. 네. 그냥 지금 당장은 저한테 토닥거려주고 싶어요. 애썼어. 네네. 네. 은영 매직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광수 선생님이 지금 전달하는 내용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걸
너무 직격탄으로 날리시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우회해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가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까지 바꾸시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를 고려해 주는 걸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에 대한 지적은 no. 근데 사회에 대한 지적은 yes. 그러니까 사회를 향해서 계속 부당하고 부조리,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거는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를 아유 내가 한 수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23년 광수 생각을 하셨듯이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박광수 선생님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존경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해오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박광수 고객님을 위해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저희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버리고 펜을 드십시오. 세게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연기자 서현철. 정재현입니다. 서현철 씨가 잔소리가 좀 있으세요. 흥분을 너무 쉽게 하는 거. 그냥 둘 싸우면 저 싸우네 하면 되는데 앞에 가서 어머 싸움에 충분히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끼어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평평한 곳에 가다가 걸려 넘어져요. 제가 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었겠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짜증이 나고 너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더 심할 때는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런데 요 와중에 제 눈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